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6일 광복절 연휴 마지막인데요. 모두 휴가는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7월 말이나 8월 중순까지 다 갔다 오시죠. 저는 문제를 치는 그날까지, 최소한 정권을 탈환하는 그날까지 휴가 안 갑니다. 고고TV가 들어온 지 한 2년 2개월 됐는데요. 하루도 동영상을 찍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물론 집 식구들은 다 갔습니다. 제가 그 콘도를 하나 큰 거 빌려줘가지고 동해 쪽에 거기 가서 쉬고 있는데요. 이준석 리스크는 없다. 윤석열 리스크만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를 찍기 위해서 각종 언론, 당일 언론과 과거 언론과 잡지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개념, 20대부터 갖고 있던 정치적인 개념을 지금 쏟아붓는 방송인데요. 지금 각종 언론과 논설 또는 칼럼니스트들이 쏟아내는 거 보면은 기가 찰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현상과 직관을 봅니다. 현상을 보고 직관을 보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과 칼럼, 쓰레기 자유우파는 요번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현실을 갖다가 중시하며 현상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현상이 현실을 지배하는 거지 현실이 현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적에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정치적인 혁명이라든가, 그죠? 정치적인 개혁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것은 현상전이지, 현상론이지,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바뀌는 경우가 아닙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걸 아시고 정치를 갖다가 접해야 되는데요. 얼치게 유튜버들이 선거를 어쩌고 정치 강의, 선거의 강의 이런 걸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정치를 모르는 2030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도와 오류를 집어넣고 있어요. 현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원고 좀 뽑은 거 읽어드리고 중원보고는 또 몇 십 분 가니까요. 요새 보면은 대부분 여론이 이준석 길들이게 나섰다. 근데 이준석으로 하여금 그만두라고는 안 한다. 좌파 여론은 이관계와 적전 분열을 위한 것이니 이해는 하지만은 우파가 좀비와 레민과 같이 덤벼드는 것이 염려스럽다.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잘하던, 과거에 그렇게 비대위 잘하던, 지금 국힘이 무너지고, 쉽게 말해서 과거 박근혜 정권이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비대위를 몇 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잘하던 비대위는 언급 않는다. 이준석을 쫓아내고 비대위를 언급 않는다. 이게 이제 쓰레기 우파 유튜브들이 비대위 가져가라는 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패배주의자들이며 4.15 총선을 같은 논리로 휘갈겨쓴 논설위원들과 칼럼니스트들이고 상시 패배한 우파 뜰거지들이다. 이 뜰거지들은 4.7 보선도, 우리가 앞서간 4.7 보선도 유일무이하게 고고TV에만 우파 유튜브 중에서 4.7 보선을 압승한다. 부산 보선은 더블로 이길 것이며 서울 보선은 20% 이상으로 이길 것이라고 유일무이하게 고고TV가 방송했어요. 이 뜰거지들은 4.7 보선도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라인을 흔들고 안철수로의 단일화만이 서울 보선 승리라고, 또 정권교체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휘갈겼었던 쓰레기 논설위원 칼럼니스트들이다. 현재 대권 탈환이 불가할 거란 위기와 공포감이 있고, 실로
이들은 비이성적 패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건재에는 그 패배주의 공포감, 위기감의 건재에는 야권 통합을 해야 하며 반문연대를 해야 하며 정권 탈환을 해야 하며 정권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보수들이 뭉쳐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들이 뭉쳐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의 건재는 뭐냐 하면은 이제 대권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므로 개혁은 뒤로 미루고 정권 교체 투쟁만을 외치라 한다. 이준석 몰아내기, 이준석 비난하기, 이준석 길들이기, 눌러기를 그렇게 언론 칼럼과 사설에서 써 제끼지만은 윤석열의 구태 정치인, 윤석열의 구태적인 행동과 극우지향적인 발언과 그 떨거지 참모와 패거리들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들의 논리는 윤석열이가 분노의 투표의 선두에 서 있으므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민 국민의 분노 투표의 선두에 있으므로 이준석은 정치개혁, 보수개혁, 중도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만 난타하고 문재인만 난타하고 윤석열에게 굴복, 협조하라는 식이다. 그런데 고고TV 여명에 보면은 보수 30% 가지고는 안 되므로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보수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준석이 홀로 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문재인 정권만 비난하라 그런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 중도 확장, 보수개혁은 실제적으로 국힘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죠. 근데 그들은 유승민만을 제외하고는 정치개혁과 중도 확장과 보수개혁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내민과 같고 망가진 폐갓집에서 초갓집에서 좀비와 같이 사는 그 보수만 끌어모으고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다. 요약하면은 이준석은 당권을 윤석열에게 주고 문재인만 공격하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라는 것이다. 즉, 앞으로 대통령은 윤석열이 될 것이니 감히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들지 말고 문재인을 공격하며 피 흘리다가 죽으라는 것이다. 이준석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로지 윤석열을 위한 정치만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흉폭하고 아메바 같은 수국골통 우파들이 그동안 나라를 망쳤고 정권을 헌납했고 매 선거들마다 대참패했으나 똑같은 논리가 대선 7개월, 6개월 반을 남겨둔 현재에서 똑같은 공학으로 대권 쟁취론에 들어갔다. 기가 찰 놈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유독 고고TV 여명만이 10,000개의 우파 유튜브가 있으면 9,999개가 다 이준석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갔는데 고고TV에만 이준석을 보호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의 타이틀이나 우파 유튜버나 또는 평론가들이나 특히 조선, TV조선과 채널A 평론가들이나 그 신문들은 쉽게 말해서 보수 평론지나 보수 신문들은 이준석 리스크가 문제다, 이준석이 문제다 하고 헤드라인을 뽑죠. 사설과 칼럼과 정치기사면에. 제가 볼 적에는 이준석은 너무나 잘하고 있으며 이준석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 리스크다, 이렇게 저는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토론 가지고 18일 토론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은지 변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상식과 공정을 갖다가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준석과 윤석열이 이제는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라고 들고 나왔어요. 정권 교체라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난 듣다 그렇게 무식한 말을 처음 봐요. 그 과거에 노무현의 따가리였던 비서실장이 아니라 뭐 상황실장이었던 그 김병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도 지금 나와서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다. 정치 개혁은 뒤로 하고 혁신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에 이준석은 몰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권 교체라는 것이 보수 꼴통들 우리가 기존에 나도 보수지만 가지고 있던 30%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니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국힘은 계획을 해야 되고 2030으로 가야 되고 서울을 장악해야 된다. 서울을. 그래서 정치 계획이 먼저고 혁신이 먼저인 다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제가 계속 2년 동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지금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보다 어렵고 개혁에 대한 저항은 엄청나게 심해서 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개혁을 누르고 저항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 보수 우파 신문들이고 보수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고 구시대 정치인 한번 국민한테 버림을 받았던 과거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과 국힘까지의 그 국힘 내부의 수국골통 구정치인들이다. 그래가지고 대권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들은 패배가 두려움으로 요번에도 대권을 못 가져온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일반 여론을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다. 대권 못 가져온다. 반드시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되며 정치 계획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고 그래야지 중도층과 미래 세대가 국힘을 찍을 것이며 그것이 정권 교체를 위한 토대가 되며 압승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가 찹니다. 요새 벌어지는 거 보면은 이게 언제 벌어지는 거냐? 이준석이 휴가 동안에 오늘까지 휴가예요. 그러니까 그죠? 정말 7일부터 사실적으로 휴가니까 9일, 10일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기가 찹니다. 따라서 고고TV는 이준석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 개의 유튜브가 있다면 1000개 정도는 돼요. 1000개 우파 유튜브들이라는 것들이 999개가 이준석 죽이기, 이준석의 합리적인 것을 뭘 합리로 몰고 가고 이준석의 계획을 비계획으로 몰고 가고 이준석의 외연 확장을 꼴통으로만 갖춰놓는 그 999개의 우파 유튜버가 있다면 하나 정도의 유튜버 필부고 일반 시민이지만은 고고TV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변호사 출신도 아니요 정치도 안 해봤고 기자 출신도 아니지만은 제 말이 맞을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정수홍님 힘내시고 고고TV를 시청하시면서 불안하다. 다른 유튜브를 봤더니 어쩌고 저쩌더라.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이까지 하겠습니다.